제가 오늘 경강 주제는 심고와 기도입니다. 저는 심고와 기도를 잘 하는 법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불교 정전 수행편 제9장 심고와 기도를 보면 이 심고와 기도의 뜻을 잘 알아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잘 알아서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원불교에서는 기도의 종류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묵상기도, 묵상심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지기도, 설명기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묵상심고는 자기 심중으로만 하는 것을 묵상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묵상심고는 조석심고가 대표적이겠죠. 아침 저녁으로 심고를 드리는 것을 묵상심고, 조석심고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원불교의 독특한 특성인데요. 실지기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실지기도, 저는 이제 실지기도보다는 실지불공이라는 말이 더 와서 다가오는데요. 실지기도는 무엇이냐면 상대처를 따라 직접 당쳐야 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직접 당쳐야 하는 것이 실지기도입니다. 실지기도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 예가 나오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하도 불효를 해서 시부모님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러 가니까 대종사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불공으로 가서 드릴 돈을 가지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꽃신도 사주고 분도 사주고 옷도 사주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실지기도는 당처 며느리한테 직접적으로 기도를 해라, 불공을 드려라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예를 많이 듣죠. 아들하고 불화가 있으면 아들 앞에 가서 108배를 올려라. 아들 방 문 앞에 가서 108배를 올린 사례. 또 며느리하고 불화가 있는 경우에는 시아버님이 며느리 앞에서 큰 절을 올린 사례. 이런 것들이 바로 원불교에서 말하는 실지기도, 실지불공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설명기도인데요. 설명기도는 여러 사람이 잘 듣고 감동이 되고 각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설명기도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오늘 또 설명기도를 들었죠. 교감님께서 설명기도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하는 거가 설명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심고와 기도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해 주십니다. 묵상심고, 실지기도, 설명기도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고 있으십니다.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실지기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주로 여러 사람과 함께 토론을 하거나 워크숍을 하거나 이렇게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워크숍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20명이 모여서 얘기를 잘할까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원칙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말을 잘하는 방법은 첫째, 30초만 얘기하자. 30초 이내로 얘기하자. 자, 두 번째는 일단 그 말할 때 자기 얘기를 하자. 남의 얘기 하지 말고 내 얘기를 하자. 세 번째는 일단 긍정하자. 이게 이제 제가 세운 세 가지 원칙입니다. 첫 번째, 30초만 하자. 어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30초만 얘기하자는 것은 일단 30초를 말한 다음에 상대방한테 나 말 좀 더 해도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할 때는 30초만 할 거라고 생각하고 머리를 쓰는 겁니다. 내가 30초만 얘기한다면 무슨 말만 해야 되지?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되지? 하나를 얘기해야 돼? 두 개를 얘기해야 돼?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30초라는 시간이 짧습니까? 많습니까? 깁니까? 어떠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5초를 참지 못합니다. 유튜브 보다가 5초만 이상은 바로 돌려요. 여러분들 몇 초 걸립니까? 말하는 사람은 30초가 짧지만 듣는 사람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 긴 시간이. 그래서 가족끼리 회의를 할 때도 엄마가 30초만 얘기한 다음에 야 엄마가 말 좀 더 해도 돼? 이렇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초는 총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말할 때마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반응을 보라는 거예요. 30초 말하고 나 좀 더 해도 돼? 더 해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게 30초라는 기간입니다. 오늘 제 경강도 좀 깁니까? 짧습니까? 그만할까요? 더 할까요? 예, 이런 걸 한번 물어보는. 더 해도 될까요? 예,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기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사회 이야기, 문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정당이 어쨌다, 주식값이 어떻다, 그 다음에 뭐 누가 누구를 살해했다, 뭐 연예인이 어떻다, 그 얘기만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느끼고를 말하지 않고 남의 얘기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얘기하면
내 며느리 이야기, 내 자식 이야기, 시부모 이야기, 남편 이야기 하다 끝나는 거예요. 제발 그런 얘기 좀 그만하자. 내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어떻게 실천하고 있고 이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걸 한번 보자는 거야. 나는 말을 남의 얘기만 하는 것과 내 얘기 하는 걸 비율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지금 10대 빵이에요. 내가 하루 종일 말하는 것 중에서 남의 얘기만 계속해요. 그럼 10이고 내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그럼 뭐예요? 10대 빵.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9대 1로 나누는 9대 1. 내가 10번 말했다면 9번만 남의 얘기하고 한 번은 내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말이 되든지 말든지. 그래서 10대 빵, 9대 1, 8대 2, 7대 3으로 나누는 겁니다. 어떨 때는 9대 1, 어떨 때는 2대 8. 그럼 저는 성공한 거죠. 내 얘기만 할 수도 없고 남의 얘기만 할 수도 없는 거죠. 남의 얘기와 나의 얘기를 8대 2로 해보자 한번. 7대 3으로.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하루 종일 남의 얘기만 하는지 하루 종일 뭔 얘기를 하는지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30초만 얘기하는지 길게 얘기하는지를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7분인데 지금 얼마를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제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러면 제일 힘든 사람이 뭐냐면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러면 꼭 그렇게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누가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일단 어떻게 하자? 그랬어? 좋은 생각인데 추임새를 넣어주는 게 굉장히 용기를 주는 일이더라고요. 얘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일단 그래? 그게 말이 되네? 해봐 이렇게 말을 해야지. 우리는 누가 무슨 말만 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말했을 때 그래? 참 좋은 생각인데? 이렇게 말해주는 이게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그래서 카톡에 오면 무조건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좋다 대단한데 이 말부터 써요. 일단 무슨 카톡의 내용이 오면 그래? 잘했네를 일단 씁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의 생각에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랬어? 그러고 나서 자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 얘기 들어가지 말고 바로 비판하지 말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랬어? 그런데 나는 이러네라고 말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힘든 게 제가 워크숍을 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건 독일에서는 되는데 한국은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면 저는 거기서 멈추지를 못합니다. 아니야, 한국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열심히 설명을 해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꽝입니다.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된다고 말했을 때 제가 할 말은 그래? 라고 먼저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데? 라고 한번 물어봐 주는 게 해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물어봐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 워크숍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제가 그래? 왜 안 된다고 생각해? 어떻게 하면 되게 하지? 뭐가 필요할까? 라고 물어본 다음에 한번 대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자꾸 자기 생각만 막 주장해요. 고집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거기서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설득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빨리 포기를 해야 돼요. 자식이 이걸 주장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자식을 설득시키겠다? 가장 바보 같은 짓입니다. 설득이 될 수가 없죠. 그것만 인정해라. 이게 저는 세 번째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불교를 보면서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 원불교는 하나만 하라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그러잖아요. 자력신앙도 하고 타력신앙도 하고 또 뭐예요? 이것도 하고 영육상전 다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신고와 기도 이 편을 얘기하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조속 신고를 하고 낮에는 실지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법회에 와서는 설명 기도를 하는 이 세 가지 방식을 골고루 섞어가면서 하면은 신고와 기도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